요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필패론 발언을 했죠. 자, 그 발언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아주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어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자, 문해력 떨어지는 저의 해석입니다. 네. 절대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인가? 전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물전, 관리 안 하면 썩은 내가 진동한다. 지금 현 정부의 특정 계파를 지적한 이야기인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제 잘못 이해했으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맞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그거는 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같은 벽끼리 저렇게 독한 말을 써도 될까요? 김민석 예비후보가 곧장 받아쳤어요. 동지의 언어라는 말을 딱 던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동지끼리 필패, 썩은 내 이거는 좀 너무 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글쎄요, 또 그렇게 반박하면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실 것 같은데 유 작가는 글쎄요. 근데 저는 그 유 작가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은 코 막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린내, 그 썩은 내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라면 다른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 비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입을 막고 하는 것들 그러면 썩은 내 난다, 비린내 난다 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똑같이 멸칭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는 왜 지식인 유시민은 가만히 있었죠?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었죠? 비판의 대상이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그때는 본인이 말하는 대로 뭔가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 조언할 때마다 조언의 방향을 대로 흘러가니까 그때는 침묵하다가 그때는 코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멸칭의 대상에 자기도 한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썩은 내 난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 말에 어떻게 힘이 실립니까? 네. 지금까지 침묵했던 저는 유시민 작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겁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그 민주정부에서도 저는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언론에 뭐라고 했었냐면 저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관심 갖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고 종편에 나가고 싶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아무 비린내 안 난다, 썩은 내 안 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이제 와서 저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비겁한 지식인 유시민 작가의 저 말에 저렇게 이렇게까지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해주셔서 제가 국민의힘 쪽에 발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왜냐하면 저 동지의 언어를 쓰셨던 세대시니까 김영우 의원이 같은 시대 정치인 아니십니까? 그 김민석 예비후보의 얘기를 좀 같이 받아서 좀 해설을 해주시죠.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게 없으면은 오히려 사실 국민의힘도 그게 없어가지고 계엄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차원에서 어느 권력이든 비판받을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언어는 애정이 있는 비판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늘 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은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권력 투쟁이고 계파 싸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려면은 일관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언은 항상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가 안 가지만 말 하나 틀린 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지라는 것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는 이제 동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2년 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공천 파동, 비명 행사 파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미 다 갈라졌다? 네, 그때 이미 그 더민주혁신의 아하. 원외에서 당대표를 지지하던 분들 31명이 대거 들어오고 그리고 네. 당대표의 변호인들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문계 인사들은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컷오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로서 보였던 모습이 과연 동지의 모습인가? 네. 그것부터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명계 인물이죠. 김영진 의원은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필패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의 근거가 나왔을까? 그건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자신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디언 기우제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길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인디언 기우제 계속 비와라 비와라 이걸 말만 바꾸면 망해라 망해라 막 그러다 보면 진짜 언젠간 비를 올 테고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인디언 기우제잖아요. 근데 망하라 망하라 그러다 보면 진짜 뭐 잘못되고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러면서 뉴 이재명 얘기를 또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는 좀 심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걸 기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몇몇의 인사 이런 것들이 근거인데 제가 볼 때 그건 근거로서 너무 박약한 주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인디언 뭐 기우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패하길 바라는 듯한 오히려 어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는 나오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는 진영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영을 오히려 갈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더 들고 저 부분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시정을 이끌어낸다든지 시정이 되겠습니까? 시정이 이런 아니라 부분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특정 누구 후보 민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으로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싸움을 유발하고 네. 어느 한쪽의 어떤 승리.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승리하게 네. 된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네.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